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주부 박인숙입니다. 저에게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덜덜 떨립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겠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 이야기를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자식만 믿고 살다가 뒤통수 맞은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오해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아들 성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게 성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아들 하나 키우고 살아야 할지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성필이를 봐야 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동네 전통시장에 가서 반찬 재료 사오고 밤늦게까지 반찬 만들어서 팔았어요. 손가락이 다 갈라지고 등이 휘도록 정말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성필이가 고등학교 때는 과외비며 학원비며 다른 집 애들 하는 건 다 시켜줬어요. 엄마,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이런 말만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다 해줬습니다. 대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필이가 엄마, 나 서울 4년제 대학 가고 싶어 하니까 제가 살던 집을 담보로 잡아서 등록금 마련해줬어요. 그때도 우리 성필이만큼은 남들처럼 대학 보내야지 했거든요. 성필이가 대학 다닐 때는 용돈도 많이 줬어요. 알바하라고 하면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더 악착같이 일해서 용돈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성필이가 졸업하고 나서는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시대에는 공무원이 안정적이야. 몇 년만 뒷바라지 해주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그래서 또 뒷바라지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나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계속 반찬 가게 일만 했어요. 성필이 시험 준비한다고 해서 방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성필이가 9급 공무원에 합격했을 때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성필이가 드디어 공무원 됐다. 온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필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게 바로 승미였죠.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키도 적당하고 얼굴도 예쁘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성필이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줘서 뵙고 싶었어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마음에 쏙 들었어요. 승미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교육대학교를 나와서 바로 발령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어머님을 친정엄마처럼 여겨도 될까요?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부터 승미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놀러 올 때마다 맛있는 것 해주고 아프면 약 사다 주고 정말 친정엄마 역할을 다 해줬어요. 승미도 저를 잘 따랐어요. 명절에는 꼭 와서 제사 지내고 제 생일에는 케이크도 사오고 어머니,
사랑해요. 이런 말도 자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 며느리를 잘 만났구나 생각했어요. 황필이와 승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성필이가 장가 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혼수며 예단이며 요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평생 운영하던 반찬 가게를 팔기로요. 그 돈으로 결혼 준비를 다 해주겠다고요.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인수가 그러면 너는 뭘로 먹고 살래? 했지만 저는 우리 성필이 결혼이 우선이지 했어요. 가게를 팔아서 7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 돈으로 신혼집 전세금 보태주고 결혼식 비용도 해주고 정말 아낌없이 줬습니다. 제 노후 생각은 안 했어요. 나중에 성필이가 잘 되면 효도하겠지 생각했거든요. 결혼식 날 승미가 제 손 잡고 울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을 수 있어서 그때 저도 같이 울었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성필이와 승미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어요. 자주 와서 안부도 묻고 맛있는 것도 사오고 특히 승미가 임신했을 때는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어머님,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성필 씨 닮은. 그런데 제가 아니야. 승미야. 딸이면 어때? 너 닮은 딸이면 좋겠다. 했거든요. 제 바람대로 손녀 하율이가 태어났어요. 정말 천사 같더라고요. 승미가 산후조리할 때는 제가 매일 미역국 끓여서 갖다 줬어요. 손녀 보는 재미로 살았죠. 하율이가 걸음마 시작할 때, 처음 말을 할 때 다 같이 기뻐했어요. 할머니 소리 들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필이가 바뀌기 시작했더라고요. 예전에는 자주 오던 아이가 뜸해지더니 집에 와도 표정이 좋지 않고 한 번은 제가 성필아, 요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했더니 엄마, 공무원 월급이 너무 적어.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이런 불만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래도 안정적이잖아. 요즘 같은 세상에 공무원만 한 게 어디 있어? 했는데 성필이가 엄마는 몰라. 요즘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러더라고요. 승미도 그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밝았는데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고 웃음도 잃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승미야, 무슨 일 있어? 물어보면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하면서 대답을 얼버무리더라고요. 승미 표정이 싸늘해진 것이 이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필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표정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엄마, 나 승미랑 이혼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 이혼?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승미가 바람을 폈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남자가 있다고 하더라. 나보다 돈 잘 버는 남자. 그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승미가 그런 애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 아들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잖아요. 성필아,
정말이야? 승미가 정말 그랬어? 응, 내가 직접 들었어. 전화 통화하는 것도 들었고, 문자 메시지도 봤어. 그때부터 저는 승미를 원수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친정엄마처럼 아껴준 년이 배은망덕하게 어떻게 우리 성필이를 배신할 수 있어? 화가 정말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 더러운 년,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보답하다니. 엄마, 그치만 하율이는 내가 키울 거야. 승미한테 맡길 수 없어. 당연하지. 불륜녀한테 무슨 애를 맡겨. 우리가 키워야지. 그런데 얼마 뒤에 성필이가 또 왔어요. 엄마, 법정에서 하율이 양육권을 승미한테 뺏겼어. 뭐? 왜? 판사가 엄마가 아이 키우는 게 좋다고 하더라. 불륜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때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세상에 공정함이 어디 있어? 불륜녀가 애를 데려가다니. 그날부터 손녀를 볼 수 없게 됐어요. 승미가 연락을 다 끊어버렸거든요. 가끔 길에서 마주쳐도 승미는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저 뻔뻔한 년이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부터 승미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오더라고요. 문 열지 마세요. 성필 씨가 위험해요. 저는 그 문자들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뻔뻔하기는 가정을 박살내놓고 무슨 개소리야 하면서 바로 삭제해버렸거든요. 불륜녀 주제에 감히 우리 성필이를 헐뜯다니 정말 염치 없는 년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오더라고요. 어머니, 성필 씨를 믿지 마세요. 돈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세요. 저는 그때마다 이 년이 미쳤나? 자기가 잘못해놓고 우리 성필이 탓이야? 하면서 화만 냈어요. 심지어는 어머니께 거짓말할 거예요. 속지 마세요. 라는 문자도 왔어요. 그때는 정말 인연이 완전히 돌았구나. 우리 성필이가 엄마한테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 생각했거든요. 나중에는 아예 번호를 차단해버릴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혹시 하율이 관련 연락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뒀죠. 문자가 올 때마다 저는 성필이한테 말했어요. 성필아, 승미 그년이 또 이상한 문자 보내네. 정말 미쳤나 봐. 엄마, 신경 쓰지 마. 그냥 무시해. 응, 무시하고 있어. 그런데 정말 뻔뻔하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괜히 엄마 기분만 나쁘잖아. 그때 성필이가 저를 말리는 걸 보고 역시 우리 성필이는 마음이 착해. 저런 년한테도 너그럽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성필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달리 문을 막 두드리더라고요. 엄마, 나야, 성필이야. 빨리 문 열어봐. 목소리가 뭔가 다급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싶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승미의 문자가 떠올랐어요. 문 열지 마세요라는. 하지만 외아들인데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문자 소리가 났어요. 성필이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1억만 빌려줘. 승미한테 연락이 왔어. 지금 하율이가 아프대. 그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성필이는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성필이한테서 문자가 왔다고?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급하니까 문자로 미리 보낸 거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1억이라니요.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가진 거라곤 지금 살고 있는 낡은 빌라 하나뿐인데. 그치만 하율이가 아프다니. 제 손녀잖아요. 아무리 승미가 미워도 하율이는 죄가 없는데 문을 열어주니까 성필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절박하고 다급해 보였어요. 엄마, 문자 봤지? 급해. 응, 봤어. 그런데 1억이 왜 필요해? 하율이가 뭐가 그렇게 아픈데? 병원비, 수술비가 많이 들어. 수술. 우리 하율이가 수술을? 응, 심장에 문제가 있대. 빨리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녀가 그렇게 아픈 줄 몰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이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 엄마 집을 담보로 잡으면 돼. 집을.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아? 나중에 다시 찾으면 되지. 지금은 하율이가 우선이야. 그 말을 들으니 맞는 말 같더라고요. 손녀 목숨이 우선이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성필이가 이렇게 급하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성필아, 정말 하율이가 그렇게 아파? 그럼 내가 거짓말하겠어? 빨리 결정해야 해. 성필이가 화를 내더라고요. 평소에 저한테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알겠어. 내일 은행에 가서 상담받아 볼게. 내일? 너무 늦어. 오늘 당장 해야 해. 그런데 오늘은 은행 문 닫았잖아. 사채업자한테 빌리면 돼. 그때 정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채업자라니. 그런 위험한 곳에서 돈을 빌리라고? 성필아, 사채는 위험해. 이자가 얼마나 높은데. 엄마,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하율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래. 그래도 손녀가 우선이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승미의 경고 문자가 계속 떠올랐어요. 성필 씨가 위험해요. 돈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세요. 어떻게 하지?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하나? 그런 생각만 계속 돌더라고요. 일단 성필이를 보냈어요. 성필이가 간 다음 날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1억이라는 돈, 제 평생 모은 돈보다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손녀 생각을 하니까 돈 만들어줘야지. 하율이를 위해서라면 싶더라고요. 은행에 전화해서 담보대출 상담 약속도 잡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며칠 뒤 현관벨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웬걸 승미더라고요. 어머니, 저 승미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염치 없는 년이 내 아들 망쳐놓고 무슨 낯으로 당장 꺼지지 못해.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율이 아픈 것도
다 승미 탓 같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중요한 말? 불륜녀가 무슨 중요한 말이 있어? 어머니, 성필 씨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또 우리 성필이 헐뜯으려고? 그런데 승미의 목소리에서 뭔가 절박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 문을 열었어요. 승미를 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예전에 통통하고 건강해 보이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어머니, 사실은 불륜은 거짓말이에요. 뭐라고? 제가 바람 피운 게 아니에요. 성필 씨가 지어낸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또 시작이네. 자기가 잘못해놓고 우리 성필이 탓이야? 어머니, 제발 들어보세요. 성필 씨가 주식에 빠졌어요. 주식. 우리 성필이가 주식을? 처음에는 주식이었어요. 월급이 적다고 불만이 많더니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승미가 모든 진실을 털어놨어요. 성필 씨가 공무원 준비만 5년 하다가 겨우 9급 붙었는데 월급이 적다고 늘 불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번다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식으로 용돈벌이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깊이 빠져들더라고요. 잃으면 더 투자해서 만회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코인까지 손댔어요. 밤새도록 차트만 보고 일하다가도 휴대폰으로 코인 시세만 확인하고 그래서 빚이 처음에는 적금 깨서 투자했어요. 그 다음에는 대출 받고 나중에는 사채까지. 사채. 네, 빚이 벌써 3억이 넘어요. 3억. 빚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어요. 저 몰래 대출에 사채까지 끌어다 썼어요. 어머니한테서 돈을 받아내려고 저를 악역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말이 돼. 우리 성필이가 왜 그런 거짓말을. 어머니,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이미 다 잃었어요. 남편도, 집도, 이제 남은 건 하율이뿐이에요. 승미가 말하는 걸 보니까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반대했어요. 여보, 그만해요. 이러다가 큰일 나요. 했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너는 몰라. 나도 돈 많이 벌어서 너한테 좋은 것 해주고 싶어. 이러면서 자꾸 정당화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빚이 커지니까 저한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해해줬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니? 아니에요. 저는 이혼하자고 한 적 없어요. 성필 씨가 저한테 다른 남자가 있다고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성필 씨가 겁이 났나 봐요. 그래서 모든 걸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도망치려고 한 거예요. 도망쳐. 저를 불륜녀로 만들어서 이혼하고 어머니한테서 돈을 받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 정말 억울해요. 저는 성필 씨만 믿고 살았는데 승미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오열하면서요. 결혼하고 나서 5년 동안 저는 성필 씨를 위해서 모든 걸 참았어요. 월급이 적다고 불평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존심 상해할 때도 승미야, 어머니, 아시잖아요. 제가 성필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결혼 전에도 성필 씨가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저도 뒷바라지 많이 했어요. 제 월급으로 성필 씨 학원비도 내고 그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승미가 정말 성필이를 많이 도와줬었거든요. 하율이 낳고 나서도 육아휴직하면서 성필 씨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밤새 하율이 돌보면서도 성필 씨는 푹 잘 수 있게. 그런데 성필이가 왜?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고 더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마음도 이해했어요. 그런데 점점 주식에 코인까지 빠져들면서 거짓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회식이야. 야근해야 돼. 하면서 사실은 PC방에서 코인 거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어느 날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데 술 냄새도 안 나고 회식했다는 사람 치고는 너무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몰래 봤더니 주식이랑 코인 거래 기록들, 대출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이거 뭐예요? 했더니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 휴대폰을 몰래 봐. 믿음이 없어? 이러면서 그때부터 더 숨기기 시작했어요. 비밀번호도 바꾸고 집에서도 계속 휴대폰만 보고. 빚이 있는 것도 몰랐어? 전혀 몰랐어요. 성필 씨가 혼자서 다 처리한다고 했거든요. 가계부도 자기가 관리한다고. 저는 그저 성필 씨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돈 갚으라고. 사채업자가. 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성필 씨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3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성필 씨한테 따졌어요.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은 빚을? 했더니 뭐라고 했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내가 나한테 압박을 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저를 탓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성필이가 그렇게 무책임한 아이였나 싶어서요. 그 다음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집에 와서도 짜증만 내고 하율이한테도 신경을 안 쓰고, 한 번은 하율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성필 씨한테 병원 좀 같이 가요 했더니 나 바빠. 혼자 가. 이러더라고요. 하율이가 아픈데. 네,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남편이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그러던 어느 날 성필 씨가 갑자기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말? 승미야, 너 다른 남자 있지? 이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농담이 아니었어? 아니에요. 진짜로 의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휴대폰도 자주 보고 표정도 이상하고 이러면서
저는 억울해서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했더니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 이러더라고요. 정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필 씨가 일부러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를 불륜녀로 만들어서 이혼 사유를 만들려고. 그럴 리가. 어머니, 정말이에요. 어느 날 성필 씨가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요. 그래서 제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했더니 너 바람 피우잖아. 이러는 거예요. 증거는? 증거도 없이요. 그냥 자기 추측이라고.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미 저를 불륜녀라고 소문을 퍼뜨려 놨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주머니도, 마트 직원도 모두들 저를 수근수근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억울해서 따졌죠. 왜 거짓말을 퍼뜨려요? 내가 언제 바람 폈어요? 했더니 증거 없어도 상황 증거는 충분해. 요즘 너 행동 보면 다 티나. 이러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한 거야? 저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혼해요? 하유리는 어떻게 해요? 했더니 하유리는 내가 키울 거야. 불륜녀한테 맡길 수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때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성필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법원에서도 성필 씨가 저를 불륜녀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판사님이 하유리는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유리를. 네, 겨우 하유리만 데리고 나왔어요. 집도, 남편도, 모든 걸 잃고. 그리고 승미가 눈물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연락드린 건 결혼 생활 내내 어머니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기억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플 때마다 약 챙겨주시고 친정엄마 없는 저를 친정엄마처럼 대해주셨잖아요. 임신했을 때도, 하율이 낳았을 때도. 어머니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승미야. 그래서 어머니만큼은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성필 씨가 어머니한테도 거짓말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돈을 받아내려고? 네, 성필 씨가 술 취해서 친구들한테 한 말을 우연히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집 한 채 있으니까 그걸 담보로 잡아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될 거야. 이런 말을.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성필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제가 미리 경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어머니가 속지 않으셨으면 해서. 그래서 그런 문자를. 네.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니까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거든요. 승미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머니, 하유리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맨날 할머니는 언제 와? 할머니 보고 싶어. 이런 말만 해요. 정말. 네, 하유리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할머니한테 받은 사랑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혼하고 나서도
하율이가, 엄마, 우리 할머니한테 안 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성필 씨가 워낙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더 믿었어야 했는데, 너를 그렇게 의심하고,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어머니도 성필 씨한테 속은 거잖아요. 승미의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제가 어떻게 그렇게 미워할 수 있었을까?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성필이가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엄마, 왜 문을 안 열어줘? 나 계속 문자 보냈잖아. 성필이가 승미를 보고 멈추더라고요. 승미, 너가 왜 여기 있어? 성필 씨, 어머니께 다 말씀드렸어. 뭘 말씀드렸다고? 진실을 말이야. 당신이 한 거짓말들, 빚진 것, 모든 걸 다. 그때 성필이 표정이 정말 크게 변하더라고요. 당황한다는 게 보였어요. 엄마, 승미 말 믿지 마. 전현이 거짓말하는 거야. 성필아, 엄마도 네가 불륜 저지른 거 다 알고 있잖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헛소리를 해. 성필 씨, 이제 그만해. 거짓말 그만하고. 뭐가 거짓말이야? 너가 바람 핀 게 사실이잖아. 그때 제가 말했어요. 성필아, 3억 빚이 정말 있니? 그 순간 성필이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얼굴이 하얘지면서 하율이가 아픈 것도 거짓말이야? 엄마, 그게 아니라 대답해봐. 하율이가 정말 수술받을 정도로 아픈 거야? 성필이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나 봐요. 엄마, 미안해. 그렇게 무릎을 꿇고 나서야 모든 걸 인정하더라고요. 엄마, 제발 1억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야. 정말 사채까지 쓴 거야? 엄마, 처음에는 용돈벌이로 시작했어. 공무원 월급이 너무 적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그래서 승미한테 불륜 씌운 거야? 엄마, 어쩔 수 없었어. 사채업자들이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그 순간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했다니. 성필아, 너는 내가 키운 아들이 맞니?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승미를 불륜녀로 만든 거야?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엄마, 제발 이번만 도와줘. 정말 마지막이야. 그때 제가 정말 화가 났어요. 이런 아들을 키웠다는 게 부끄럽고 승미에게 미안하고. 성필아, 이제 그만해라. 엄마, 내 빚은 내가 감당해라. 난 이제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엄마, 나 죽어. 사채업자들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것도 내가 자초한 일이야. 엄마, 난 엄마한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야. 아빠 없이 키운 외아들.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
넌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그런데 네가 이런 짓을 하다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엄마, 이러면 나 다시는 엄마 얼굴 안 봐. 아들놈이 마지막까지 협박을 하더군요. 괘씸한 놈,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엄마, 정말 안 도와줄 거야? 나가라고. 그제서야 성필이가 포기하고 나가더라고요. 문 쾅 닫고 성필이가 나간 후에 저와 승미만 남았어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승미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승미가 오히려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승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내가 너를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너를 불륜녀라고 생각하고, 너를 미워하고,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성필이만 믿고 너의 말은 한 번도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잖아. 너가 그렇게 문자로 경고해줬는데 나는 너를 더 미워하기만 했어.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어떻게 원망하네? 내가 너를 그렇게 못되게 대했는데 어머니는 저에게 진짜 엄마였어요. 결혼하고 5년 동안 정말 친정엄마처럼 사랑해 주셨잖아요. 승미가 그렇게 말하니까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저도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이혼하고 나서 혼자 하율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승미야, 하율이가 아플 때도 제가 힘들 때도 어머니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너 같은 좋은 며느리를 어떻게 그렇게 의심할 수 있었을까. 어머니,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와 하율이 다시 어머니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저를 용서해 준다니. 승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하율이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할머니 많이 그리워했어요. 정말. 우리 하율이가. 네, 할머니가 해준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 할머니랑 같이 산책하고 싶어. 맨날 이런 말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빨리 손녀를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승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더니. 그런데 승미가 날 생각해 주는구나. 생각해보니 승미는 이혼 후에도 어린 딸을 혼자 키우며 힘겹게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를 걱정해서 경고 문자를 보냈던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혈육이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구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승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승미야, 내가 미안하다. 늦었지만 이제 깨달았다. 우리 손녀 얼굴도 보고 싶고 못난 애미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얼마 안 있어서
승미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제가 오히려 죄송해요. 진작에 말씀드리지 못한 제 잘못도 있어요. 항상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엄마 없는 저에게 엄마가 되어주시겠어요? 그 문자를 보니까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이런 착한 아이를 제가 얼마나 오해했는지. 그날 오후에 승미가 하유리를 데리고 왔어요. 2년 만에 본 손녀는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할머니, 하유리가 제게 달려오는데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우리 하유리, 할머니, 보고 싶었지? 응. 할머니가 해준 미역국 또 먹고 싶어. 그 말을 듣고 바로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하유리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해주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내가 더 감사하지. 너 같은 며느리를 어디서 또 만나겠어. 그날부터 승미와 하유리는 제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2년 동안 멀어졌던 사이니까. 하지만 하유리가 있으니까 금방 가까워졌죠. 할머니, 나 할머니랑 같이 자고 싶어. 그래. 우리 하유리, 할머니랑 같이 자자. 승미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힘들어도 꿋꿋하게 하유리를 키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벌어서 생활비 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나는 너희가 여기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빈집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던 게 얼마나 쓸쓸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들만 믿고 정말 저를 사랑하는 며느리는 의심하고 승미가 보내준 그 경고 문자들, 그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모든 문자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였는데 저는 그걸 뻔뻔함으로만 받아들였죠. 혈육보다 소중한 건 진심이더라고요. 진짜 가족은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이였어요. 지금은 승미와 하유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하유리가 할머니, 안녕 하고 인사하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승미도 정말 효부예요. 제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주고 맛있는 것 해주고 친딸처럼 잘해줘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승미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럴 때마다 정말 부끄러워요. 하지만 승미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어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이렇게 말해줘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자식만 믿고 사시는 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경고해 준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혈육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가족들과요. 바보 같았던 엄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진짜 가족을 만나시길 바라요.